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B급 바리스타들의 수다. 말도 시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9회 그냥 들어갑니다. 9회. 들어가셔야지. 예.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냐? 네, 누구지? 이시아 씨입니다. 네, 저는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씨 아저씨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 소녀입니다. 아닌데요? 커피 소녀가 아니고 볼맨님. 볼맨입니다. 각자 자각을 잊어버려. 유저 안 해요. 안녕하세요. 김언니입니다. 네. 저희가 한 2주 만에 모였네요? 네. 네. 그렇게 됐군요. 네. 지금 각자 사정들도 있고, 특히 제가, 좀, 사연이 좀 많아서, 방송을 안정적으로 진행을 못했고요. 명절이 끝나고서 각자 또 근황 토크를 하기에 앞서, 저희 사연이 들어온 게 있나요? 네, 있어요. 와! 오!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첫 분이십니다. 예. 사연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사연 내용도 못 들었습니다. 그냥 바로. 저도 지금 못 보고 매일 변하게 하니까 맛있어가지고요. 예.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 부산 사는 커피남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네. 네, 메일 주소 못 받아 적어서 귀차니즘에 시도도 못하다가 공지 보고 용기 내보는 부산 커피남입니다. 대단하다. 네. 커피를 좋아해 관련 방송이 없나 검색하다 제목에 낚여서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이씨 아저씨 너무 재밌어요. 딱히 오해십니다. 네, 다 네. 가식이죠. 네, 딱히 사연은 없지만 다들 사연을 안 보내셔서 짧은 글을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집이 가까우시면 출연도 시키려고 했는데 네, 부산이네요. 네, 너무 오네요. 네. 제가 20대 초반 시절 3년 정도 여러 카페에서 커피를 뽑았었습니다. 매장 초창기 멤버로 레시피도 짜고 해변가 카페에서 불꽃 축제 때 해외 게이트도 겪고 오. 네, 부산 해운대? 네, 뭐 이런데? 네, 오. 금발 미녀와 친구도 맺고 오. 가장 부럽습니다. 난 금발미나. 나도 부산 가면 되나? 두 사람 제가 내려가서 방송 한번 해봅시다. 돈이 없습니다. 네, 이왕이면 직업으로 이어가고 싶었으나 프랜차이즈 본사 쪽 관리직으로 가거나 카페 사장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결론에 집에서 혼자서 커피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0대이고 IT 직업군 쪽으로 전향했습니다만 제가 직접 꿈을 이루지 못했으나 커피에 대한 여러 가지 잡담들로 저를 힐링시켜 주시는 이씨 아저씨와 그 외 여러 미모의 진행자분들께 미모예요. 미모야. 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연 아닌 잡담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바리스타 자격증에 대한 주제가 언급되지 않았다면 한번 해봐 주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년 정도 꾸준히 마시고 개인 머신도 있지만 전 자격증이 없네요.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어! 저희 사연이 왔어요. 수고하셨 저 아까 커피나무님이 그 사연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너무 제가 인상 깊었나요. 그래서 제 소개를 커피 소녀라. 제 원래 닉네임 망각하고 네. 그 정도로 인상 깊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방송을 하는 주된 목적은 뭐 돈을 벌거나 뭐 다른 의도가 아니라 이렇게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많이 만나 뵙고 또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서 이런 걸 해보는 거고요. 뭐 사연이나 그냥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다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서로의 생각들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또 그런 걸 주제로 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매우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무튼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나중에 선물을 또 이렇게 준비해서 우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주소를 좀 남겨주셔야 되겠네요. 네, 뭐 메일 주소로 메일 주소. 메일 메일 주소로 우리 사진이 아니, 기프티콘 아니
아니 뭐 원두라도 좀 보내드리거나 네네. 집이 머니까 음료권 줘서 왔는데 오히려 교통비가 더 들고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원두라도 뭐 이렇게 싱글로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책이나 이런 것도 보내드릴 생각이 있으니까요. 네, 커피남님 꼭 집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연락처랑 집 주소를 저희 메일로 남겨주시면 연락처 보내면 근데 이지아 씨가 전화할지도 몰라요. 커피남님 이지아 씨는 변태거든요. 아니 저 남자한테 관심 없어요. 가정을 생각해요. 아 예. 아무튼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지금 커피 한 잔씩 마시고 계시잖아요. 네. 네, 한번 또 커피 맛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카푸치노랑 카페라떼 드시고 계신데 따뜻한 걸로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굉장히 저는 볼메입니다. 아 네. 그 오랜만에 제가 조금 커피를 좀 자제하고 있었던 편이었거든요. 최근에 좀 뭐 건강상의 이유나 이런 걸로 인해서 차류를 좀 마시다가 오랜만에 커피 한 잔을 지금 마시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들으셨던 분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예전에 제가 카푸치노를 제일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카푸치노를 오랜만에 먹었는데요.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맛있네요. 아 진짜 맛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평이하지만 맛있다고 해주시는 건가요? 제가 먹어봤던 것 중에는 괜찮은 편인가요?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기준에 해서도 거품의 농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네. 것과 뭐 거품의 두께감이라든가 약간 카푸치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떼보다 조금 더 묵직한 그 커피의 맛이나 이런 것들 느끼면서 우유 거품의 부드러움 같은 걸 많이 네. 느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피가루를 위에 시나몬을 많이 얹히지 않은 이상은. 네네. 네, 거기 그 일반적인 그냥 기본적인 기준은 부합하는 커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맛있게 배고플 때 드셨어요. 먹었습니다. 아,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한 잔의 커피를 맛있게 그리고 또 즐겁게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꽤 만족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라떼는 어떠셨어요? 저도 배고파서 저희가 아침에 안 먹고 먹고 있어요. 있어요. 배고파서 네, 우유 많이 들어간 걸 찾다 보니까 라떼를 마셨는데 네. 저도 라떼를 좋아하는데 요즘 겨울인데도 저 아이스 라떼 좀 많이 마셨거든요. 아 요새 날씨 추워도요? 날씨 추워도 역시 젊군요. 역시. 저 요새 잘 못 저도 먹겠어요. 젊습니다. 네. 그 점심을 먹고 회사에서 네, 약간- 뜨끈한 걸 먹고 네, 뜨끈한 걸 먹고 약간 그런 네. 졸린 듯한 아,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졸릴 땐 자야 돼. 네, 그래서 라떼를 이제 차갑게 해서 먹는데 오랜만에 따뜻한 라떼 마셨는데 네. 그러니까 진짜 아이스랑 따뜻한 거랑 약간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좀 더 커피 향도 좀 더 진한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라떼 따뜻한 거 같은 경우는 계속 끝까지 그 라떼 맛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아이스 같은 경우는 먹다 보면 좀 싱거워지고 물 때문에 네. 빨리 먹어야죠. 그래서 흡입 두 번 하고 끝.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라떼 칵테일 얼음을 넣으면 안 되나요? 기화되게? 네? 칵테일 얼음은 그 드라이 아이스 아닌가요? 아니요. 입을 못 대. 고소당하세요. 아 갑자기 고소당하세요 이 얘기 딱 들으니까 스타벅스가 예전에 그 아이스 메뉴 네. 사이즈는 크지만 얼음이 맞아요. 많고 양이 적다라는 걸로 맞아. 고소당했었던 얘기가 갑자기 슥 지나갔네요. 그랬었나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소송이 한때 이제 조금 이슈화 됐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사실 양으로 보면 아이스 이제 똑같이 라떼 핫이랑 아이스랑 양 차이는 많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유가 핫이 이제 200에서 250 네. 정도를 스티밍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스도 똑같잖아요. 200에서 250 정도를 넣어줘요. 근데 이제 아이스컵이 조금 더 크죠. 네. 1온즈 정도 보통 기본 사이즈는 큰데 따뜻하다 보니까 이걸 천천히 마시는 거고 아이스는 이제 편하게 훅훅 들어가니까 빨리 마시다 보니까 이게 좀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경향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아이스 아무래도 이제 얼음을 먼저 넣고 이제 음료를 넣다 보니까 양을 정확하게 200에서 250을 딱 맞추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아이스 라떼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노처럼 얼음을 듬뿍 넣는 게 아니라 한 반 정도만 채운 다음에 이제 우유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매장들에 따라서는 이제 얼음을 많이 넣고 이제 우유를 넣다 보니까 좀 적어지는 경우도 사실 좀 있다라는 근데 생각이. 보통 계량을 한 다음에 넣지 않아요? 아니, 계량을 해서 넣는 가게들도 있는데 바쁘다 보면 일일이 계량을 해서 넣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충 눈대중으로 얼음 맞춰놓고 우유를 눈금선 정도 맞춰서 이제 빨리빨리 넣어서 이제 회전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뭐 여유가 있는 가게들이야 뭐 눈금 딱 맞춰서 이렇게 정량대로 딱 넣어주면 뭐 좋겠지만, 또 요새 테이크아웃 위주로 많이들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또 저렴하게들 팔잖아요. 요새 또 저가 커피라고 그래서. 그래서 좀 양심상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잠깐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라떼가 그래서 좀 더 입맛에 잘 맞으셨다는 얘기죠? 맞고, 이 라떼 같은 경우에 따뜻한 라떼 같은 경우는 그 거품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입술에 닿았을 때 느낌이 되게 좋은 거예요.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네네. 뭐지? 아, 저 이름이 생각이. 아, 김언니. 너무 쉬셨어. 아, 제가 요새 너무 업무에 치다 보니까. 네, 네, 하여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잠깐 아이스가 향이 좀 덜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커피 음료는 어지간한 경우를 빼고는 아이스로 잘 안 마시거든요. 따뜻하게 마시거든요. 사실 지금 국내의 커피 문화가 아이스 커피도 꽤 어떻게 보면 주류로 여겨지는데, 여러분들 유럽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이스 커피가 없어요. 네네. 그리고 또 아이스라고 붙이질 않고 보통 이제 콜드 드링크라고 해서 이제 차가운 음료 이렇게 부르는 이 명칭도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처럼 이제 시원한 거 즐겨 먹던 분들이 이제 유럽 같은 데 가면 이제 아이스 커피 생각하고 아이스 커피를 시키면 좀 묘한 음료들이 좀 나와서 당황한다라는 에피소드도 사실 봤거든요. 왜냐면 그들의 문화에 있어서는 이제 커피는 뜨뜻하게 먹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얼음이 여기 네. 살짝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더웠는데 미지근하니까 네. 또 얼음 아이스 더 달라고 먹다가 걔가 그분이 터지면서도 계속 더 줘? 더 줘? 그러니까 그 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어찌됐든 뭐 국내의 커피 문화는 또 유럽과는 좀 다른 분위기로 어찌됐든 가고 있다라는 걸 살짝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이제 개인 카페에 와서 어찌됐든 라떼와 카푸치노를 즐겨보고 있는데, 뭐 입맛에 맞았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네. 또 어찌됐든 이게 커피 한 잔이 손님들이 어찌됐든 돈을 내고 먹는 거지만 좀 기쁨을 줄 수 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얘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너무 시원하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잠깐 여러분들 근황 토크 한번 좀 해보고 오늘의 주제에 한번 또 들어가 보려고 해요. 뭐 2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김원희는 어떠셨나요? 저는 열심히 수영을 다녔습니다. 와, 수영했어요? 네, 저 1월 때부터 다니고 있는데 원래는 월수금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일반을 바꿨습니다. 와, 아, 씨, 다들 저녁에 하죠? 아니, 다들 아침, 부지런하네요. 네, 새벽에. 와, 네, 새벽 7시 반에 하고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저 되게 아침 수영 하고 싶은데. 아침부터 수영하고 아침에 6시에 겨우 눈 떠서 나옵니다. 그냥 아침에 온천이나 스파라라고 하겠는데 아침부터 수영하라고 내가 뭐지? 맨정신으로 뭐래? 아침부터 온천하면 몸이 늘어져요. 아, 그러니까 늘어지라고. 푹 자자고. 아메리카 생활 너무 안 해보신 티 나는 거 아닌가요?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직화된 직장 생활을 안 한 지 꽤 되다 보니까 프리랜서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 능력 있으면 프리랜서 하는 것도 좋죠.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죠. 사실 저는 2주 동안 아주 많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네. 뭐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야 뭐 맨날 뭐 커피 업계 쪽에 항상 발을 디디고 있어서 막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들하고도 많이 만나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물론 이번 2주 동안도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많은 업체들도 만나고 눈물장을 준비를 하면 되나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를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여러분 손수건 즐겨주세요. 아니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또 이제
정착된 가게가 없다 보니까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만나봤는데, 제가 이제 구인 활동을 좀 하면서 느꼈던 게, 점점 괜찮은 일자리가 정말 없구나. 왜냐면 제가 이번 한 2주 동안 알바몬 같은 걸 오지게 뒤졌어요. 특히 외식업 쪽. 물론 이제 연락이 와서 가서 이제 미팅을 하고, 뭐, 이제 요새는 보니까 이제 원두뿐만 아니라 커피 쪽 유통 쪽으로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커피 사업 자체가 크게 돈이 안 되니까 대부분 제조업이나 이제 유통 쪽으로 이제 눈을 많이 돌리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제 유통하시려는 분과 한번 미팅을 가졌었는데, 요새는 이제 커피도 개인 카페들은 이제 보통 로스터기를 커봐야 한 10kg? 네. 그러니까 한 패치라고 그러는데 한 번 볶아서 나올 수 있는 양이 이제 맥시멈 10kg예요. 왜냐면 보통 로스팅을 할 때는 원두를 부어 넣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수분이 날아가서 20% 정도가 무게가 다운이 돼서 실질적으로 12kg를 넣었다 그러면 한 10kg 정도밖에 양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10kg 용량 되는 이제 로스터기를 이제 커봐야 이제 그 정도를 쓰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영세하죠. 네.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유명한 개인 카페 운영하시면서 원두 납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좀 비싸요. 싸다고 해도 좀 비싼데, 요새는 아예 이제 공장형으로 차려서 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서식품이나 이제 대상 같은 대기업에 이제 원두를 받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개인이 직접 크게 공장을 차려서 그런 유통 쪽을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 이렇게 좀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도 좀 만남을 가져봤는데, 결론은 이 커피 업계가, 물론 커피업뿐만 아니라 딴 것도 제가 이렇게 많이 뒤져봤는데 좀 괜찮다 싶은 일자리들이 좀 없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만나서 일을 해봤을 때도 좀 뭔가 같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해보자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요새 하도 헬조선 해서 우리나라가 어렵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직접 이제 내가 구인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찾아보니까 정말 갈 데가 없구나. 뭐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야씨 너 공장이라도 가.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는데, 네. 뭐 공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뭐 그 자체가 싫다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떻게 보면 좀 적당한 페이와 어떤 합당한 급여를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삶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인맥도 있고 또 실력도 있어서 좀 페이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좀 대우가 좀 많이 매년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불어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지인분 카페에 지금 현재 도와드리면서 이제 많은 돈을 받고 있는데. 내 자랑인가요? 아닙니다. 자랑이 두 번 정도 들어갔어요. 아닙니다. 근데 잘 캐치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자랑일까요? 그 이제 우리는 소리 없이 웃고 있었어요. 이렇게 직장 같은데 또 이제 특히 이제 파트타임이 많이 나오고 안정된 직원 자리들이 잘 없어요. 또 직원들 나오는 가게들은 좀 너무 힘든데, 또 항상 그러니까 구인 활동을 하는 가게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인을 하는 네. 그런 가게들, 뭐 명동 이런 데 있죠. 그냥 막 뒤지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런 데만 직원 자리들이 나오고, 대부분 보면 다 가게들이 점점 명세해지니까 짧게 파트만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리스타들이 점점 설 자리들이 좀 없어지는 좀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고, 제가 이제 이번에 뭐 라멘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막 라멘 가게도 한번 뒤져보다가 이라스다 이거네. 외모는 매우 어울린다. 어울립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알아보다가 택배 쪽 일을 한번 하루 해봤어요. 딱 하루. 네. 요새 그리고 상차 이렇게 하는 거야? 전 절대 못하죠. 그런 거는 지원도 하진 않습니다. 지인분들이 이제 카페 사장 하시던 지인분들이 많이들 망하셔서 지금 택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긴장되나요? 아닙니다. 긴장되나요? 눈물 아닙니다. 닦으면 되나요? 택배 하시는 분을 이제 통해서
택배업은 또 어떤가 경험을 해보려고 이제 하루 1일 체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했었던 거는 체험 잘 삶의 체험 삶의 현장. 제가 요새 맨날 즐기는 게 체험 삶의 현장이에요. 여기저기 하루하루 이렇게 체험해보면서. 이거 하셔야죠. 네? 말타 올라가셔가지고. 저한테 하시면 어때요? 요새 택배 업계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요새 택배업 물류가 엄청 늘어나고 있대요. 예전보다. 그래서 택배가 생각보다 호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택배가 좀 3D 직업으로 네. 돈도 안 되고 힘들다라는 말 들었는데 요새는 오히려 그 반대로 물량 자체가 워낙 늘다 보니까 생각보다 쏠쏠한데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든 건 사실인데 정말 힘들죠. 그 택배 직접 배달하시는 분들이 돈이 괜찮다. 지금은 막 앱이든 뭐든 해가지고 애지간하면 다 네, 인터넷으로 많이들 시켜서 물량이 엄청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 괜찮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요새 그 아웃소싱처럼 중간에서 이 택배업을 소개해주는 업체들이 꽤 많은데 좀 이렇게 사기를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차값을 좀 비싸게 친다든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구인을 하면서 느꼈던 게 아웃소싱이 엄청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다 아웃소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그러니까 회사랑 다이렉트로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경우가 없고, 큰 회사들 대부분. 예, 다 아웃소싱에다가 뭐 다 PT 뭐 이렇게 맞아요. 막 다, 하청을 주는. 네. 그러니까 좀 그걸 느끼면서 점점 이렇게 정말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걸 진짜 피부로 좀 많이 느꼈고요. 그 택배 일을 제가 하루 동안 했는데 뭘 했었냐면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상하차는 당연히 못하고요. 이 택배 기사분들도 많으신데 그 택배 기사분들한테 물류를 나눠주는 작업을 하는 PT들을 뽑더라고요. 시급은 한 7,000원 정도 주시고.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그 롤러에 택배마다 그 지역 할당돼 있는 그 택배 기사 이름들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 담당 기사 한 2-3명 분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꿀알바인데 단점이 뭐냐면 야외에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춥구나. 추워. 하루 써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눈치를 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택배기사 아저씨들이 엄청 바쁘세요. 정신이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기사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알바 페이를 주시는 거더라고요. 본인이 바쁘시니까. 네. 왜냐면 그 물건이 워낙 많아서 딱 한 번만 도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2-3번을 돈대요. 그래서 그 1차 물량을 갖고 나가게 되면 한 2-3시간 동안이 물류가 쌓여버리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알바생 1-2명을 뽑아다가 자기 자리에만 이렇게 좀 놔달라. 그럼 내가 와서 정리해도 한다. 그래서 일은 어렵지는 않은데 딱 그런 것도 생겼다는 걸 저도 알고 택배가 생각보다 요새는 물량이 워낙 많아서 호황이구나.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이 이 택배 쪽으로 많이들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령대들은 또 나이들이 차다 보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택배 하시는 분들 저희도 회사에서 보면 꽤 많이 보내는데 거의 다 50대 이상 하시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좀 젊으신 분들이지만. 젊으신 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은 게 저도 느꼈고요. 그만큼 이제 물량 자체가 요새 워낙 많아져서 이제 좀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힘들긴 힘들죠.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아침 7시까지 나와서 이제 한 12시까지 5시간 정도 PT를 쓰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하루 물량이 이제 다 된대요. 그러니까 보통 한 2회에서 3회 정도를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7시부터 나와서 그 작업을 해갖고 이제 저녁 한 8시, 9시까지 하시고 뭐 반품할 게 있으면 한 10시쯤 들어가셔서 좀 힘들긴 하세요. 그런 걸 하루 동안 체험을 해보면서 내가 좀 쉽게 일을 좀 해왔구나. 자기 성찰. 근데 진짜 그런 걸 느꼈어요. 남보다 좀 편하게 일을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물론 뭐 경력이 많아서 페이는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상대적으로 쉽게 돈을 벌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한 좀 괜찮은 일자리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다 이렇게 조금은 다들 어려워지니까 짧게 쓰는 사람들만 많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왕이면 자리 한번 잡으면 놓지 말고 오래 해야 되겠다.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무원 시험 준비를 많이 하는 것들도 충분히 이해가 됐었다라는 걸 이번 2주 동안 좀 많이 좀 느꼈고요. 저도 그 지인분 중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본인 이제 다니고 있는 회사에 네네. 계약직 분들이 많으시대요. 네. 근데 계약직 같은 경우는 2년 후에는 무조건 퇴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무조건 자르는군요. 네, 왜냐면 이제 그 2년이 지나면 정직원으로 네, 네, 뽑아야 네. 되기 때문에 퇴직금도 늘어나고. 네, 하니까 되고. 근데 그게 본인이 봤을 때 너무 안타깝대요. 이제 막 적응을 해서 네, 네. 이제 막 일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하겠다 싶으면 또 나가고. 네. 근데 그 막상 일을 하시는 분들도 다니고 싶어 하시는데. 그쵸. 하고 네, 싶죠. 네, 네. 또 새로 구하기 힘든데. 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료로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안타깝네. 지켜보는 게. 그래서 네. 그걸 요새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네.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직 분들이 별로 안 계셔가지고 그걸 네. 못 느끼는데 그쪽은 좀 계약직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근데 같이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그게 안타깝고 되게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진짜 직장 구하기 힘들구나 이걸 좀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지금 당장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 물론 나이가 많은 것도 요소는 있는데 일단은 가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직장 자체가 없어요. 카페들이. 그러니까 특히 바리스타로서 제가 이제 솔직한 얘기로 서울 경기권 싹 다 매일같이 뒤지거든요. 네. 물론 예전에 이제 공고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뒤졌는데 지금은 내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뒤져요. 그 이모티도 닦고요. 그런 눈물은 안 나네요. 진짜 막 열심히 뒤지는데 일단은 가정이 있다 보니까 PT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이야 할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직장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아는 분들에게 빌붙어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맨날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제 좀 이런 위험 부담이 항상 있어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어떻게 자리를 구해야 되나 이런 압박감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한 2, 3주 이제 찾아보면서 느낀 게 정말 바리스타들이 설 때가 점점 없구나. 일단 일자리가 많아야 그들도 쓸 때가 있는데 일단 없고요. 그래서 물론 이직률이 높은 이유도 그런 이유가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잠깐 빌붙어 있는 카페도 직원들이 다 그만두려고 해요. 주된 이유는 이제 사장하고의 이제 그 어떤 힘든 관계들. 그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 이제 다들 이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말리죠. 요새 갈 때 정말 없으니까 좀 자리를 구하고 간도라. 물론 근데 그런 친구들은 좀 어리고 젊어서 그런지 너무 힘들어서 일단 여행을 가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들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 받아서 한두 달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갔다 오면 자리 없을 수 있다. 너희들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생각하고 그랬는데 되게 어렵게 그랬습니다. 잠깐 때려치고 네, 잠깐 갔다 왔죠. 근데 그게 이제 어릴 때는 좀 돼요. 네. 그래서 어릴 때는 자꾸 채용을 잘 해주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갈 데가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 진짜 갔다 와 5분. 네. 저도 이제 되게 어린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네네. 27살, 8살 때 이제 네. 자기가 직장을 때려치고 이제 여행을 다녀왔는데 갔다 오니까 1년 놀았어요. 동물 학교에 갔다 오니까 일자리가 없더라고요, 진짜. 네.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는 그냥 일을 할 데가 없다라는 게 그건 아니라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래도 사람답게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뭔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냥 단순하게 일할 수 있는 데는 파트타임은 많아요. 파트타임은 많은데 평생 파트타임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도 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배가 안 부르기 때문에 지금 뭐 닥치는 대로 다 해보고 있는데 눈물 닦고요. 콧물. 그래서 이제 뭐 솔직히 뭐 커피를 좀 때려칠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커피 쪽이 비전이 너무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도 팠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 그럼 커피를 하되 다른 거랑 같이 투잡을 떠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솔직히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많이 봐요. 이렇게 커피 쪽에서 의뢰는 와서 이렇게 만나는 보는데, 그래도 뭔가 같이 이렇게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안 들어서, 또 요새 또 사기꾼들이 워낙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막 등 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좀 믿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씁쓸했고요. 아무튼 2주 동안 좀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볼매님은 뭐 또 2주 동안 어떠셨습니까? 저는 지금 그 저희 회사에서 인사이동이 올 초에 있었어요. 네. 제가 인사이동을 한 건 아니고 저는 그냥 똑같은 팀에 있는데 저희 위에 이제 보직자 인사가 있어서 이제 네. 위쪽 분들이 다 이제 바뀌셨어요. 저희 팀장님도 바뀌셨고 바뀌시면서 모르겠어요. 저를 좀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좀 왜 작업 거는 거 아닌가요? 미모의 볼매님한테?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분은 나이가 굉장히 지긋하신 분이에요. 아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자는 다 똑같아요. 나이가 지긋하다고. 그렇게 변태스러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그 좀 이렇게 그러니까 팀의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다른 업무를 맡으면서 이제 그 외에 이제 팀이랑 저희 이제 그 위에 이제 본부 쪽을 이제 좀 보고 맡은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네. 약간 그런 평가 보고 같은 거를 저희 상위 기관이 있거든요. 그런 거 네. 매년 받는데 뭐 그런 거 하는 거랑 팀 이제 실적 보거나 이런 거 해서 올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작성하는 그런 이제 페이퍼워크를 하는 업무들이 저한테 좀 주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기존에 하던 것과 다른 것도 있고 위쪽에 보고하기 위한 그 보고서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그 시선에서 보고서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라서 그 관점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거를 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외부 전문가 모셔가지고 조언 받으면서 진행을 한 달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설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가를 만날 때마다 좌절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새로운 거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 이게 약간 좀 제가 처음에 물어보고 전문가들 좀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게 잘 된 걸 나한테 좀 보여달라라던가 네네. 아니면 이런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 시행착오가 덜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를 제가 소심해서 생각을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지난주에도 거의 9시에 나와서 8시에 퇴근하고 10시에 퇴근하고 막 거의 평일에는 막 10시까지 야근하고 계속 지금 주말 없이 계속 진짜 월화수 금금금을 계속 요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피곤해서 제가 아까도 앞서 좀 헛소리도 하고 그래서 약간 정신이 약간 80% 정도만 깨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조금 그렇게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일이 내 마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안 좋아하는 일이든 제가 가지고 있는 네네. 이 정도를 해야 된다는 그 성취도나 만족도에 대한 기준이 남들보다 높은가 봐요. 그러니까 제 옆에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너무 그렇게 높게 가져서 좌절하지 말라고. 낮추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건데 네. 그게 약간 제가 제 욕심이죠. 제 욕심도 있고 좀 저는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저한테 저 스스로한테 만족해야 되는 게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한테 한번 갔다 오면 내가 바본가? 이런 생각 계속 드는 거예요. 난 바보라고 생각하는데. 몰랐구나. 난 생각이 없어. 맞아. 오히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 부분은 잘못했으니까 수정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게 조금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자책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 때문에 일단 스트레스를 하나 더 받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해결 방법. 뭐라고? 닥터 린타로를 만나. 뭐 하시는 거예요? 일본 드라마 우리 정신과 닥터 린타로. 내가 알기 싫다. 여러분 봐보세요. 재밌어요. 닥터 린타로. 여러분 이시아스 십덕후가
아프거든요. 오덕의 단계를 넘어선 분이에요. 아, 김원희 재밌지 않습니까? 마음을 치유하는 정신과 의사예요. 방금 김원희가 얘기했잖아요. 다리가 안 움직여. 아, 그러니까 우리는 좀 정신 치료를 필요로 해. 아, 그리고 좀 그런 게 네. 좀 이렇게 정신과를 간다고 해서 좀 안 좋은 시선가 돼서 살아보는 맞아요. 저 어떻게- 예전에 그 요새 한참 지금 되게 유명한 사람이지만 오쿠다 히데오라고 굉장히 그 일본 소설 들어봤는데? 네, 그분 거 소설 거의 책이 우리나라 걸 거의 다 번역이 돼서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이 별로 안 알려졌을 때 제가 그분 책 초창기 걸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게 약간 어떤 정신과 의사가 네네. 그 인더풀이었나? 정신과 의사가 이제 어떤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벌어지는 네네. 일인데 그 정신과 의사가 진짜 이상해요. 음. 막 그 간호사도 막 맨날 호피무늬 옷 입고 있고 막 약간 좀 굉장히 독특한데 굉장히 스타일이야? 재밌게 그래, 우리는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제가 한 2주 동안 그 업무를 하면서 지금은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마음을 조금 많이 놨어요. 약간 그러니까 아, 더 놔야 돼. 제 표현이에요. 약간 포기한 것도 조금 네. 있고. 아, 그렇게 그러니까 포기하십시오. 오히려 좀 포기하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관용은 아니지. 아무튼 그런 거에 폭이 좀 내가 스스로 나를 너무 틀에 가두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기준을 높게 잡고 이제 그것과 나의 그 현실과의 갭에 대해서 너무 그 좌절하고 있는 이런 게 너무 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게 있으니까 자기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이 그런 것도 없어서 있지. 발전이 안 되나 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발전이 안 돼. 사실 그것 때문에 설 끝나고 나서부터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10일 정도밖에 안 돼. 일주일 좀 넘었는데 나는 2주가 너무 길었어. 저도 너무 길었어, 한 2주. 달이 넘은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그랬는데 고대서 그렇습니다. 초반에 한 고대서. 진짜 되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다가 지금은 조금 마음을 놓으니까 편해진 것도 있고 그럼에도 이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스트레스 아닌 그런 부담이죠. 그건 스트레스라기보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좀 마음이 많이 나아져서 조금씩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조금 옛날보다 일은 바꿔도 힘든데 성숙? 성숙해진 느낌이니까 아, 정신적으로?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요새 그래서 그런 책을 몇 번은 아니고 한두 번 정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좀 내가 너무 여기 내 안에만 gat혀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요새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이씨 아저씨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일찍 출근할 때는 진짜 6시 반 전에 출근해서 버스를 타거든요. 네. 예전에 좀 일찍 간다고 일찍 가서 좀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되게 일찍 간 적이 있어요. 거의 지하철 첫 차 타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 저도 첫차 많이 타봤는데 일찍 가서 나만의 시간이 안 가자죠. 그렇긴 하죠. 근데 그때 보면 저는 제가 거의 첫 차 한 5시면 5시 반대 거 버스를 탈 때 나밖에 없을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아주머니 아저씨도 굉장히 많으시고 맞아요. 천차를 타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이분들이 뭘 하는 분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뭐 그 회사가 많은 쪽으로 가니까 보통은 이제 경비업이나 아니면 그 뭐 청소나 그런 네, 거 하시는 청소, 분들이, 식당 뭐 이런 거겠죠. 그런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가 아주머니 아저씨들인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에 비하면 이제 물론 이렇게 육체적 노동과 약간 그 정신적 네, 노동이 완전히 뭐 갭이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힘들잖아요. 그렇게 일찍 하시는 분들 보면서 내가 부지런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부지런한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맞아요. 그리고 요새는 저도 나이 먹나 봐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 건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아름다워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난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좀 돈가스가 말이 먹고 싶다. 어쩐지. 무슨 얘기하려고 정신적과 육체적인 노동의 갭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그 뭐지? 그 정신적 그런 업무적 스트레스를 지독하진 않지만 어쨌든 좀 예전보다 심한 걸 조금 겪다가 요새는 좀 마음이 풀어지면서 약간 좀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최근이었어요. 이 오전에 저도 사실 이제 수영 다니기 전에는 전철을 한 8시쯤 탔었거든요. 네. 근데 7시만 한 40분에서 8시 사이? 이 정도였는데 요새는 제가 6시 20분 차 정도를 타요. 네. 6시에서 6시 20분 사이를 타는데 저는 진짜 그때 정말 눈 떠서 모자 쓰고 옷만 겨우 챙겨 입고 나가서 이렇게 타거든요. 근데 그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 다 화장도 하고 다 차려입고 그 전철 타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정말 세상에 부지런한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이게 부지런하고 싶어서 부지런한 게 아니라 그쵸.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놓이는 거죠. 네, 그래서 다들 주무세요. 다들 이렇게 네. 타셔가지고 다들 이제 정말 다 눈 감고 주무시는데 그런 거 볼 때 보면은 약간 내가 이 세상이 정말 약간 팍팍한 것도 없잖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 좀 했거든요. 저는 첫 차를 이제 카페를 하다 보니까 오픈하려고 첫 차를 많이 탔었어요. 네. 또 멀리 다니는 경우가 꽤 많아서 첫 차를 탈 때마다 항상 나 스스로한테 했던 말이 나는 첫 차 타서 눈 감고 자지 말아야지 이랬거든요. 근데 나 첫 차 왜 사람들은 다 눈을 감고 자고 있을까? 나는 책을 봐야지 그랬는데 눈이 감겨. 너무 피곤해요. 맞아요. 저도 최근에 이모님께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버스 타고서는 진짜 저는 눈을 진짜 1분 감았다고 생각했거든요. 30분 남았 눈을 떴는데 제가 내려야 될 정류장이 이미 지난 거예요. 근데 꼭 눈은 지나고 나서 맞아. 눈 닫히고. 어디서 되게 많이 본 공간인데 하면 이미 지나가 있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일단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난 미리 내린 적이 많은데 내렸는데 그 전저고장이야. 그 다시 타. 저는 그 얘기 말씀하시니까 뜨다가 딱 떴는데 딱 보이는 게 제가 내렸다 정거장인 거가 딱 보이고 너무 급하게 내렸는데 거기 사람이 지하철 사이버 가서 되게 우당탕탕하면서 내렸어요. 너무 정신없이 어머 내려서 사람들이 막 저를 쳐다보며 내렸는데 내리고 나서 보니까 제가 내려야 될 정거장 전 정거장이었던 거예요. 나 똑같네. 똑같네. 제가 잠결에 그걸 보고 내려야 되는 건 줄 알고 딱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요란하게 내렸거든. 다시 타면 그래서 다시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 일본은 정찬이다. 이럴 때 제가 그럼 내린 거야. 다시 탄 다음에 다음 칸으로 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냥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계단에 내 몸을 일단 숨기고 차가 기다린 다음에 엄청 소심하네. 기다린 다음에 다시 내려서 탔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저는 전 정거장에 내린 기억이 좀 많아서 잠깐 그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근황 토크가 되게 갑자기 잡다하게 네. 길었어요. 그래 다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2주 만에 모여서 네. 그런 거고요. 그럼 본론으로 본론을 들어가야 되는데 벌써 43분이 지났네요. 네, 원래 오늘 얘기는 원두 가격 인상에 따른 커피 가격 인상 얘기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요새 하도 그 물가 인상에 대해서 다들 예민해 하시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또 기사거리가 다 그런 거 아니면 뭐 정치 얘기 아니면 정치로 인한 나라가 막 좀 제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요새 또 구제역 터졌다는 얘기들, 뭐 물가 인상, 구제역 뭐 다 좀 우울한 얘기들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커피 쪽이다 보니까 타멘탐스가 3,800원에서 300원 인상한 4,100원에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달 27일 날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그 기사 이후 후속으로 나온 게 이제 원두 품질이 떨어진다라는 내용의 기사랑 또 이제 검찰에서 이제 수사에 착수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요? 저는 진짜 거의 뉴스를 접하지 않고 살았네요. 그래서 정치 뉴스조차도 접하지 않고 살아가지고 세상이 너무 이제 혼란스러워서 사실 뭐 정상적인 게 없을 정도로 다 좀 세상이 좀 혼잡한데 저는 그냥 커피 쪽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요.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뭐 커피 가격 인상
뭐 다 예측은 했었어요. 왜냐하면 커피 업종도 한 2, 3년마다 한 번씩은 가격을 다 인상했었거든요. 보통 한 3년? 보통 그 주된 이유는 뭐 우유 가격도 인상되고 뭐 원두 가격도 인상되고 뭐 우리 항상 하던 얘기처럼 뭐 임대료 인상 뭐 기타 뭐 운영을 위한 필요로 이제 가격을 인상한다. 그게 항상 그동안 인상되었던 주된 이유였는데 이번에는 원두를 핑계로 인상을 했단 말이죠. 사실 커피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게 얼마나 개소리인지 다 잘 아실 겁니다. 물론 그냥 바리스타로 일하는 친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커피 업종에 오래 몸담아서 특히 로스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어떤 구조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원두를 핑계로 올린다는 게 너무 속보인다라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 제가 뭐 싸잡아 얘기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국내의 대부분 카페 업주들이 정말 좋은 품질의 원두를 쓴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카페를 운영해봤던 입장에서 비싼 원두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남아. 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내고 저거 내고 다 하다 보면 아낄 수 있는 게 인건비 아니면 재료값이에요. 나머진 아낄 수가 없잖아요. 뭐 임대료 뭐 내가 이번 달은 50% 깎읍시다. 깎을 수 없는 거고. 물론 서자원 같이 좋은 건물주는 뭐 깎아도 주고 뭐 동결도 해준다는데 다른 분들 안 그러거든요. 뭐 우유값도 올라가면 올라갈지 떨어진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두라는 게 이제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제 생두 가격을 알아야 되고요. 생두 가격을 이제 1차로 가공을 해서 이 로스팅된 원두 가격을 알아야 되고 이 가격이 다시 이제 가맹주들이나 일단 업주들에게 넘어가는 가격들을 알면 좀 가격을 올리는 게 좀 터무니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솔직히 이번 기사를 보면 느꼈던 건 뭐 경기가 어려워서 뭐 임대료가 올렸다 그러면 그래 맞아 경기도 어렵고 객단가도 떨어지고 임대료는 올라가니까 올릴 수 있네 이렇게 생각드는데 너무 원두로 치부를 해버리니까 좀 너무 속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프랜차이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외적으로는 프리미엄 원두다 뭐 좋은 원두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다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까서 들어가 보면 보통 생두 걔네들이 맞추는 단가가 있어요. 키로당 단가. 보통 개인 카페들도 단가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뭐 제가 여기서 다 이렇게 일일이 얘기하면 오해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금액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참고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생두 거래 업체의 생두 단가를 아시게 되면 내가 먹는 커피가 어느 정도 수준의 커피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국내에 이렇게 생두를 수입을 하거나 유통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들이 유통하는 그 단가는 물론 이제 구매하는 양에 따라서 단가가 좀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소형 업체들은 20kg로 구매할 수 있고 어디는 톤 단위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단가는 차이 나는데 보통 키로당 보통 이제 품종에 따라 좀 틀리지만 7, 8,000원대에서 만원대 초중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생두 단가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로스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임가공비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인건비를 붙여서 이제 파는 거죠. 근데 사실 프랜차이즈들은 보통 대형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한단 말이죠. 자기네들이 공장을 갖추거나 아니면 대형 공장을 갖춘 뭐 동서식품이나 이런 대상가 같은 업체를 통해서 원두를 조달받아요. 네. 근데 이제 대형 공장이다 보니까 이제 단가를 많이 낮출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좋은 품질의 원두를 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비싼 원두를 쓰진 않아요. 왜냐면 뭐 제가 탐탐 기사를 읽어보니까 스페셜티급 원두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 원두 등급을 나눌 때는 스페셜티급, 프리미엄, 뭐 커머셜이라고 해서 이제 세 가지 등급을 나누는데 이 로스팅 하시는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스페셜티급을 100% 다 쓰지 않아요. 거기에 이제 프리미엄이나 커머셜 같이 등급이 낮은 거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섞어서 단가를 맞춰주죠. 그래서 이제 지금
프랜차이즈 아마 기사를 보면 그 원두 단가 나온 게 그 가맹주들이 받는 단가가 아니라 그 공장에서 생산된 단가를 기재한 것 같아요. 왜냐면 가맹주들이 받을 때는 이디야 정도 되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키로당 34,000원 정도입니다. 부가세 제외한. 그러니까 거의 한 4만원 가까이 돼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보통 개인 카페들은 얼마 정도 원두를 쓰냐면 2만원대 초중반의 원두를 써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엄청 비싸게 원두를 쓰는 거죠. 가맹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가격을 올려서 키로당 얼마만큼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할리스나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키로당 4만원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원두를. 그렇게 되니까 한 키로당 거의 부가세 포함하면 한 5만원대 정도의 원두를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꽤 비싸죠. 네. 왜냐면 보통 개인 카페들이 2만원대 원두를 쓰는 거에 이제 똑같은 양인데 2배를 써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커피 가격도 좀 비싸죠, 사실. 뭐 3,800원에서 4,000원 초중반대에 이제 커피를 파는데 점점 이렇게 원두 가맹주들 입장에서는 딴 데보다 더 비싼 원두를 쓰면서 뭐 맛은 뭐 사실 더 좋다라는 확신은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본사의 지침에 따라 좀 따라가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내가 계속 이렇게 비싼 커피를 돈 주고 먹어야 되나. 근데 사실 이런 프리미엄 커피집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커피 맛 때문에 온다고 느끼진 않아요. 왜냐면 그런 데들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좀 넓은 장소 또 분위기 좋은 장소에서 사람들과 어떤 좀 만남을 갖는다든가 이런 목적을 주로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먹어봐도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 커피들이 결코 싼 2,000원짜리 커피들보다 낫다라고 평가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뭐 개인 카페들은 좀 그럴 수 있지만 뭐 브랜드 커피들이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좀 품질이 좀 떨어진다라고 좀 느끼고 있고요. 이번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살짝 가졌는데 김언니나 볼메님은 이번 그 기사를 보면서 혹시 어떤 생각들을 좀 가지셨나요? 일단 3,800원에서 아메리카노가 이제 4,100원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다 또 따라 올리겠죠. 어느 한 군데가 올리게 되면 대부분 이제 점진적으로 올리니까 이제 눈치 아마 보고 제가 봤을 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아마 예전 같았으면 빨리빨리 다 이렇게 올리겠다 얘기를 했었을 텐데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워낙 그 물가 인상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받다 보니까 후발 업체들이 아직 선뜻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두 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기사를 맨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올린다는 기사를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두 이제 저가의 원두를 쓰는데 안 좋은 품질의 원두를 쓰는데 올렸다는 기사를 두 개 다 봤는데 그냥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은 커피값이 비싸지네 이렇게만 좀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거 또 올라?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네. 소비자 입장에서 월급은 떨어지는 거야, 실제로. 월급 빼고 다 오르네. 커피값도 올라? 약간 이런 생각 했거든요. 왜냐면 네. 저 그때 점심을 먹고 나면 항상 찾게 되는 게 커피숍인데 네. 사실 주변 커피숍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점심 먹고서는 사실 그냥 약간 저가의 커피를 많이 이제 먹어요. 근데 네. 마시는데 친구를 만나거나 할 때는 진짜 아까 이씨 아저씨 말처럼 좋은 장소로 좋은 가죠. 장소에 사람 좀 많은데 그 다음에 넓은데 이런 찾게 되죠. 그리고 한눈에 봐도 어딘지 아는데 네. 이런 데를 찾게 되니까 그 비싸더라도 가거든요. 사실 맛 때문에 가는 적은 사실 별로 없어요. 네. 비싸도 네. 그냥 가서 네.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렇게 가면은 뭐 할인 받을 수 있는 건 다 할인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없지. 네. 나도 할인 받고 도장에다가 찍어서 혹시 이러다 조만간 쿠폰도 파는 거 아니야? 5개 찍힌 탐탐 쿠폰 아니가 탐탐 쿠폰 아니구나. 그런 식으로 쿠폰 하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또 거의 뭐 스타벅스랑 비슷해지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스타벅스가 3,800원 아닌가요? 3,800원하고 4,100원 네네. 아이스가. 네. 그러니까 그럼 똑같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럼 차라리 그냥 스타벅스 가지 이렇게. 음. 네, 그래서 그냥 진짜
다 오르는구나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맨 처음에. 다 올릴 것 같긴 해요. 네. 요새 한 가격 올린 지가 지금이 한 3년 차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데아 같은 경우도 이제 2,500원 하다가 아메리카노가 한 2,800원 올린 게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럼 뭐 한 2,800원 올리고 나서 보통 한 3, 4년 지나면 또 한 3,100원 올릴 거예요. 보통 한 300원에서 400원 정도 올리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또 올릴 때가 된 것 같다. 또 분위기로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살짝 들었죠. 너무 커피 값이 비싸지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는 원래 점심시간 끝나고 항상 커피를 마셔봤는데 요새는 그냥 원두를 사놓고 제가 직접 내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카누 같이 그냥 타서 먹는, 그냥 간편하게 타서 먹을 수 있는 걸로 그냥 타서 마시거나 하거든요. 아까 사연을 주셨던 우리 부산의 커피남. 네, 커피남처럼 이제 사실 이제 홈 커피라고 하죠. 네네. 집에서 직접 좀 싸게 좀 즐길 수 있는 네. 그걸 좀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관심들을 많이 돌리는 것 같긴 해요. 네. 또 사실 요새 인터넷에서 싸게 많이 팔더라고요. 네. 더치 원액도 싸게 많이 맞아요. 팔고 뭐 원두도 엄청 싸게 팔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커피를 꼭 맛있게 즐기려면 꼭 카페를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고정관념도 사실 이제 많이 벗어나기도 했고 좀 시대가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화되고 있는 과도기인 것 같고요. 혹시 볼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커피 가격 자꾸 이번에 또 오르는데. 아 저는 뭐 아까 잠깐 나왔나요? 제가 말했나요? 거의 정치 뉴스도 못 보고 거의 계속 아, 그냥-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서 지금 원두 가격 오르고 그것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 네, 오른다는 걸 네. 지금 들었는데 어떠세요? 일단은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커피를 안 마셨어요. 안 마신 지가 그래서 한 두어 달이 아니죠. 그래서 서너 달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너무 정신이 너무 한 내가 10% 정도가 깨어 있다. 그래서 각성이 필요할 때는 안 먹다가 먹으니까 확실히 각성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럴 경우만 빼고는 안 먹다 보니까 점심 식사 이후에 직장인들은 보통 많이 마시는데 아니면 아침에 마시거나 또 카페는 가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면 커피는 안 이제 먹어도. 커피를 안 먹고 저는 이제 다른 음료를 먹게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이제 다른 음료도 가격은 올릴 거란 말이죠. 근데 다른 음료는 상대적으로 커피에 오르는 것만큼 그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티 안 올랐나? 같은 거는 아니, 근데 많이 안 그냥 올라. 다른 음료는 그냥 비싸요. 네. 다른 음료는 맞아, 나보다도 그냥 비싸요. 맞아. 네. 네. 저는 그래서 그 뭐지? 너무 비싸. 맞아. 5,000원 요새 이상. 허브티나 이런 거를 많이 마시고 아니면 밀크티를 많이 마셨는데 밀크티를 저는 그 파우더를 섞어가지고 밀크티 만들어주는 걸 굉장히 싫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그 안에 성분들이 달죠.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네네. 파우더나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게 실제적으로 차의 성분이 별로 없어요. 그냥 네네. 설탕, 그러니까 그 덩어리, 향이 나는 네네. 설탕 네. 덩어리예요. 네. 그래서 그걸 안 먹고 잎차를 우려준 걸 먹는데 잎차를 우려주는 데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저같이 지금 카페인을 조금 자제하고 있는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게 허브티류밖에 없는데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내가 사서 한 3,000원이면은 그냥 보급형 티백 한 20개 살 수 있는데 그거 하나 떠렁이랑 그 물 넣어주고서 한 4,000원 받으면 맞아요. 먹을까? 근데 다른 사람 다 먹는데 혼자 4,000원 아닌데? 5,000원 거의 5,000원 넘고. 있어요. 5,000원짜리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개인 카페에 이렇게 보면 보통 3,500원, 4,000원 이 정도 해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 가격까지 아직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올리니까 뭐 3,400원씩이라도 보통 500원 단위 올리는 것 같아요. 올리겠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치면 이제 그것도 이제 점점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스타벅스 같은 데는 사실 비싸더라도 그 매니아층이라고 해야 되나? 스타벅스 커피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네네. 보면. 그게 맛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타벅스가 맛있나?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서비스의 체계는 굉장히 잘 잡혀 있는 데라는 생각을 네. 해요. 여러 가지 내가 네네. 원하는 옵션을 줬을 때 그거를 만족시켜줘. 그거를 이제 불평 없이 그 뭐라 그랬죠? 그 바리스타가 네. 아 그렇습니까? 라고 이게 딱 그걸 수용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그거는 굉장히 잘 갖춰 있어서 되게 네.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의 하워드 아저씨가 그런 걸 잘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우유 스타벅스를 뭐 두유를 이제- 먹고 싶다 뭐 이럴 때는 네. 스타벅스 저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곧 이제
상술이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스타벅스 메뉴, 제가 지금 자꾸 논점을 인터넷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정신 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스타벅스만큼 체계가 잘 잡혀 있는 프랜차이즈가 국내엔 아직 없어요. 네. 근데 보면 쇼 사이즈 가격이 안 나와 있어요. 딱 네. 보면 사람들이 네. 보면 메뉴판을 딱 보게 되는데 톨이랑 그란데 이런 식으로 벤티까지 나와 있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쇼 사이즈를 생각을 안 하고 일단 톨을 시키는 거죠. 물어보긴 하지만 일단 그거에서 눈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쇼를 시킨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리한 저는- 거죠. 그러니까 영리하죠. 네네. 그렇지만 영리하다기보다는 저는 영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악한데 제가 스타벅스를 보고 항상 느끼는 건 물론 뭐 미국의 하워드 아저씨가 뭐 이런 쪽에 좀 전문성이 꽤 있어서 그동안 어쨌든 스타벅스를 키운 주역이니까 이런 초기 시스템을 잘 짜준 게 이제 하워드 아저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도 보기도 하고 아 이렇게 해야 돈을 버는구나라는 것도 저도 이제 많이 배우는 입장에서 이제 좀 많이 보고 느꼈는데 스타벅스를 다른 프랜차이즈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또 많이 겪어왔으니까 네. 볼 때만 느끼는 건 너무 상업적으로 너무 연구를 잘해. 맞아. 모든 거 하나하나가. 왜냐면 국내에 있는 프랜차이즈들 회사가 물론 다 큰 건 아니지만 크든 작든 그런 업체들과 이제 만남을 가져서 느끼는 건 똑똑한 척은 하는데 정말 똑똑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주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경영진의 어떤 마인드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어떤 신세계 뭐 대기업과 또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도 있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좀 규모가 좀 작은 뭐 이데아도 뭐 작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좀 중견 규모의 기업과 확실히 대기업의 어떤 손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통. 네, 통 차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확실히 좀 있어요. 뭐 프로모션을 하든가 뭔가 하더라도 좀 화끈하게 뭔가 크게 한번 딱 한다든가 어떤 뭔가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처럼 매달 뭐 CD 제작을 한다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면서도 좀 잘 짜여져 있게 좀 돼 있는 반면에 좀 시중에 있는 프랜차이즈들은 엉성해요. 이렇게 직접 가서 만나보고 같이 일을 해보면 느끼는 건 아 이런 거 왜 이렇게 하지? 물론 뭐 스타벅스의 뭐 로고나 디자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내 눈에는 내가 봐도 아 얘네께 훨씬 더 이쁘고 고급져. 다른 데서 사실 제주면 노예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다른 데서 이렇게 디자인 팀한테 이렇게 도안을 해서 이렇게 똑같이 특히 이제 겨울 시즌 크리스마스 한정 뭐 컵홀더나 컵을 만들면 왜 이리 촌스러운지 얘네는 왜 이렇게 만들어도 이렇게 멋지지? 그게 비교가 돼요. 그걸 느끼는 게 좀 허술하구나. 얘네들처럼 영악할지 몰라도 좀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 스타벅스는 점주분이 지병이에요. 네. 지병이라서 네. 약간 그 제가 봤을 때도 하나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느 매장을 가도 그냥 다 똑같다. 비슷한 분위기에 비슷한 그 바리스타 분들이 계시고 느낌 자체가 다 옷을 똑같이 입고 계시니까 어디를 가도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저희 그 국내 브랜드들은 다 점주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디를 가면 괜찮고 어디는 좀 다르고 통제가 안 되죠. 네, 통제가 안 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들쑥날쑥해서 어디를 가도 똑같다라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어디 이디야 되게 괜찮아서 거기 갔다가 다른 이디야를 갔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면 생소한 신세계가 열리죠. 그렇게 갖고 신세계가 나면 열립니다. 다시는 좀 안 가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여기 커피 맛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선입견이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좀 안 가게 되는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있거든요. 확실히 스타벅스는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엄청 잘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볼매님은 네. 이제 그런 가격이 인상이 돼서 이제 스타벅스 같은 쪽을 차라리 더 네. 선호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체계에 대해서는 되게 참 잘한다. 참 얄밉지만 잘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저도 맨날 얄미워요. 네. 너무 잘해. 나도 생각 못했던 것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또 샀어요, 엔딩. 저는 그런 걸 별로 난 노예야!
줘야 돼. 구애받는 사람이 아니라서 도대체 이런 걸 누가 해? 누가 여기 있어요. 너 관심 없으면 나 줄래? 안더라고요. 나 노예야.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마케팅도 정교화될수록 커피도 사실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당했다면 모르고 네. 그런가 보다 하고 당했다면 지금 원두 가격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런저런 좀 잘하는 사람도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개소리 이제는 한다, 많이 알죠. 개소리 네.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만약에 그렇다 보면 이제 점점 이제 그 속도는 조금 그 차이 갭은 이렇게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소비자들도 조금씩 더 현명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정말로 적정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적정한 가격에 이제 괜찮은 커피를 파는 쪽으로 사람들이 눈을 돌릴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렇게 프랜차이즈들이 가격을 조금씩 높여간다고 하면 그거에 이제 불만을 갖는 우리 같은 사람들 이건 너무, 그러니까 부주경영을 제외하고는 굳이 내가 찾아서 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내 주변에서 그거를 제외했을 때 어떤 것이 제일 나한테 적정한가를 따져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또 약간 시장층이 달라지면서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저도 요즘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잘 안 가요. 커피 전문점들을.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커피 시장이 이제 과도기예요. 이제 변화의 이제 과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서로 다 모르니까 뭐 커피 뽑는 사람도 모르고 먹는 사람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했다가 이제 지금 어느덧 이제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도 눈높이가 높아지신 분들도 많거든요. 아니신 분들도 계세요. 그냥 그래 스타벅스가 최고야 라고 먹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래도 난 이런 맛이 더 좋은 것 같고 좀 다양성도 좀 생겨가고 있고요. 예전보다. 왜냐면 예전에는 사실 커피 그러면 다 썼었어요. 신커피 맛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냥 드립커피나 먹어야 좀 신가 보다 했는데 요새는 에스프레소로도 좀 이제 좀 산미가 풍기는 커피들을 많이 연출하려고 뭐 개인 카페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아직 프랜차이즈는 그런 과정이 조금은 필요한 상황인데 어찌됐든 이제 이번에 탐앤탐스 가격 인상과 또 원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또 나왔던 것 같고요. 아마 이렇게 소비자들이 점점 현명해지면 아마 이제 그런 브랜드들도 아마 스스로 장난질을 좀 하지 않는. 근데 제가 예전부터 사실 많이 느꼈던 게 프랜차이즈가 항상 가격을 올릴 때는 그 뒤로 따라오는 게 품질 개선, 뭐 더 좋은 거, 뭐 이런 걸 항상 앞세웠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건 오히려 재료가 더 좋다라고 느껴지지 못하는데 바뀌면서 가격이 올리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보면 이제 원두도 그랬고 이제 그 뭐 재료들도 그래요. 뭐 녹차 라떼 파우더라든가 뭐 바닐라 라떼에 파우더와 시럽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대체되면서 가격도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본사에서의 얘기는 더 뭐 어떤 품질이 개선됐다. 근데 사실 먹어보면 내 입맛엔 별론데 뭐 그런 얘기들이 항상 많아왔는데 물론 이제 본사에서는 이제 가맹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리기 위해서 좀 더 싼 재료를 가지고 좀 더 높은 효율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경향도 있다라고 저는 사실 좀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재료 수급이 원활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재료가 쓰던 게 가격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또 그 재료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재료로 이제 대체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레시피가 좀 바뀌는 경우도 사실 좀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사실 제가 요새 느끼는 건 제 커피 일을 하면서의 소신은 성실한 것까진 바라지 않아도 좀 정직하게 살자예요. 사람이 매일같이 성실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도 하지만 적어도 좀 속이지는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커피 하시는 사람들도 뭐 당장 이익이나 내 수익성 때문에 좀 속이고 싶은 유혹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사실 사업주로 일을 할 때 요거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좀 내가 좀 이익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런 적은 없는데 이제 사실 그런 유혹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원두 가지고 장난하거나 좀 이제
변질되는 거, 진한 거 가지고 손님들한테 좋은 것인 마냥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원두도 보통 이제 개인 카페들은 회전율이 안 나오면 원두를 원래는 폐기를 해야 돼요. 이게 5일이나 10여일이 지나면. 왜냐면 원래 못 쓰도록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암묵적인 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버릴래니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른 용도로 써보려고 이제 잦은 애를 써요. 아니, 덧칠을 내려야지라든가. 근데 사실 저부터도 이제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유혹은 꽤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다 돈인데. 그리고 사실 로스팅 할 때도 뭐 로스팅을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좀 실패하는 확률이 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0kg를 볶았는데 내가 원하는 커피 맛이 안 나오면 그 10kg를 다 버려야 돼. 그럼 예를 들어 한 10만 원을 버려야 되는데 정말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그럼 그거를 쓴단 말이죠. 섞어서 쓸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전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커피 하시는 분들부터가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소비자들도 이제는 좀 눈높이들을 좀 높이셔서 현명한 선택들을 하셔야 오히려 그런 잘못된 카페들은 망하고 오히려 좋은 카페들이 계속 승승장구해서 더 좋은 커피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쪽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커피를 드시는 분들도 커피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하면서 드시고 만드는 사람들도 조금은 자기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렇게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꽤 오래전부터 많았었잖아요. 특히 매년 한 번씩은 먹거리 장난들이 항상 꼭 나왔었고, 특히 지옥 갔을 거예요. 특히 이렇게 뭐 구제역이나 이렇게 AI 사태가 나오면 꼭 이렇게 그 뒤로 이렇게 막 빼돌려가지고 그런 거 막 유통식 많이 모른다고. 시간 얼마 안 남은 군인들이 군인들한테 얼마 나라 지키기 힘든데. 네, 뭐 그런 처리반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잠깐 또 이렇게 커피 이슈에 대해서 일부 시간 녹음을 한번 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2부 순서로 네. 만약 또 1부가 날아가면 또 1부를 또 녹음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1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에 또 만나보겠습니다. 끝.